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양극형 접합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BJT의 소신호 해석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T 모델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입력과 출력의 B, 그러니까 전압 증폭도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T 모델을 이용해서 소신호 해석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전압 증폭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이제 되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BJT 증폭기 중에 전압분배 바이어스를 걸은 그런 증폭기예요. 그래서 이 증폭기에서 R1, R2 있는 이 저항은 전압 분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RC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하 저항처럼 동작을 했어요. 이런 저항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다시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에미터 쪽에 있는 RE 저항하고 C3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에미터 쪽에 있는 저항하고 그 다음에 저항과 병렬로 있는 캐패시터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호 소신호 해석을 했기 때문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압분배 바이어스가 걸린 BJT 증폭기의 에미터에 걸린 RE 저항, 그 다음에 RE 저항과 병렬로 달린 캐패시터, 이 두 개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RE 저항하고 이 캐패시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앞으로 이 회로는 교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 RE 저항하고 C3 캐패시터가 없는 회로, 고정 바이어스가 걸린 증폭기하고 한번 비교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금방 어떤 차이를 알 수 있기 위해서 고정 바이어스가 걸린 증폭기하고 전압분배 바이어스가 걸린 그런 증폭기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가 고정 바이어스 회로죠.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신호 해석을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 IB라고 하는 것, IB라고 하는 것은 VCC 전압에다가 여기가 VB죠. 여기 걸린 전압이 VB.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 보통 쳐줘요. 그러니까 VCC가 여기 만약에 12V면 12V 빼기 여기 걸린 전압 0.7V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럼 그 전압에서 RB 저항으로 나눠주면은 여기 다른데 뭐 전류가 흐를 데 없으니까 IB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 다음에 IC라고 하는 것은 IB가 구해졌기 때문에 여기다 베타배를 하면은 IC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 흐르는 IC 전류, 컬렉터 전류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C 전압, 여기 걸린 전압은 결국은 출력으로 나가죠. 그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VCC 전압에서 IC, 여기 컬렉터에서 흐르는 전류하고 이 저항을 곱해주면 여기 걸린 전압이 나와요. 그래서 VCC가 여기 전체에 걸렸죠. 그라운드하고 여기 사이에 VCC가 걸렸는데 여기 걸린 전압, 그러니까 IC 곱하기 RC, 여기 걸린 전압을 빼주면은 VC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식은 그대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VB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걸린 전압하고 똑같죠. 지금 형태는 여기 회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우리가 구한 적이 있어요. 그 회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베타에 대해서, 전류 증폭률에 대해서 이 회로가 안정한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긴 지금 베타는 50일 때, 그 다음에 베타는 100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기 회로에서 베타가 50일 때하고 베타가 100일 때, 이 베타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베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게 안정한 회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베타가 같은 종류의 트랜지스터라고 하더라도 베타 값이 뭐 100, 200, 250 이런 식으로 100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베타 값이 안정하지가 않아요. 이 회로에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실장한다 그랬을 때 같은 종류의 어떤 트랜지스터를 꽂더라도 이 회로가 우리가 설계한 대로 작동한다. 그러면은 뭐 좋은 회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회로가 트랜지스터, 같은 종류의 트랜지스터를 꽂았을 때 베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하냐? 우리가 먼저 그걸 보자고요. 자, 여기 식을 한번 보면은 베이스 전류를 구하면 여기다가 베타를 곱해서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컬렉터 전류를 구하면 우리가 VC 출력 전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해서 출력 전압이 베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B라고 하는 것은 VCC가 지금 12V고 VB는 여기가 0.7V예요.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 그 다음에 RB라고 하는 것은 240kΩ이 돼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48.08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IB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컬렉터 전류를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컬렉터 전류는 베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베타가 50일 경우, 그 다음에 베타가 100일 경우 각각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베타가 50일 경우 IC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48.08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이걸 계산하면 대충 약 2.35 미리 암페어가 돼요. 그 다음에 베타가 100일 경우 IC는 100 곱하기 48.08 마이크로 암페어니까 이거는 대충 약 4.81 미리 암페어가 돼요. 자, 그러면은 베타에 따라서 우리가 출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은 베타가 50일 때 VC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거는 직류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직류에 대해서 구하면 교류도 그 차원에서 많이 변한다, 적게 변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VCC가 12V고 IC가 50일 경우에는 2.35 mA 곱하기 IC는 지금 2.2kΩ이니까 2.2kΩ 이걸로 계산하면 6.83V가 나와요. 그 다음에 베타가 100일 경우 VC는 12V 빼기 4.81이죠. 4.81 mA 곱하기 2.2kΩ이니까 1.64V가 돼요. 베타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은 얼마큼 변했는지 그 비율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베타가 50일 때하고 100일 때 그 차이가 6.83 빼기 1.64니까 5.19V가 나와요. 그러면 50일 때 6.83V였는데 그럼 100일 때 얼마큼 변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면은 6.83이 예를 들어서 이걸 100이라고 우리가 놓자고요. 그러면은 5.19는 얼마냐?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519 이꼴 6.83 x니까 x는 약 76이 나와요. 그러니까 76%가 변하는 거예요. 베타가 50에서 100으로 변하면 76%가 변해요. 이거 안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 회로는 베타에 대해서 안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를 아무거나 같은 종류 아무거나 여기다 꽂아도 안정하게 동작해야 되는데 안정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베타에 대해서 고정 바이어스 회로는 안정적이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자고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에미터에 회로가 없어요. RE 저항이 없죠. 에미터 저항이 없죠.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요. IC의 VB 전압에 따라서 IC가 얼마나 흐르느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는 다이오드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는 우리가 급격하게 그리자고요. 그러면 0.7V서부터 전류가 확 흐르는데 VB가 0.7V부터 확 흐르는데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에서 우리가 입력 신호 AC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바이어스를 우리가 여기다 잡고 저희가 바이어스를 잡았어요. 바이어스를 잡았는데 여기에 우리가 AC 신호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AC 신호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변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컬렉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가 ICQ라고 하자고요. ICQ. 그 다음에 입력 전압에 따라서 입력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스윙이 똑같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출력 전류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만큼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쪽으로 간다고 쳤을 때 전압이 작아졌을 때는 이렇게 되고 전압이 커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여기는 위아래 똑같은 크기로 집어넣는데 이 특성에 의해서 이 다이오드 특성에 의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거는 언밸런스가 돼요.
Q점을 중심으로 스윙하는 게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요. 뭐 왜곡이 생기겠죠. 이 회로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출력이 왜곡이 생겼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베타에 따라서 전류 중폭률에 따라서 안정하지가 않다. 두 번째는 입력 신호에 대해서 왜곡이 많이 생긴다. 출력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트랜지스터는 온도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우리가 이 식을 유도했었어요. IC 이꼴 IS E 자, 그런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트랜지스터 특성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를 정확하게 쓰면 온도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IC T 절대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변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러면은 바이어스 포인트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겼죠. 옮기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바이어스 포인트가 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회로는 Q점이 변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한 동작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 회로에서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베타에 따라서 안정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Q점이 안정하지가 않다. 온도에 따라서 Q점이 안정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가 세 가지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고정 바이어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전압분배 바이어스가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왜곡시키지 않고 고정 바이어스 회로보다 나은 안정된 회로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수치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한번 이거보다 나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